같아요. 그 LH 임대주택 공실 많죠. 예, 그 문제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공실의 문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 행복주택처럼 소형이 있는데 그게 비수도권에 있다든지 그리고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당장 입실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유형별로 너무 칸막이가 있습니다. 뭐 고령자라든지 신혼이라든지 칸막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입주 자격이 좀 너무 엄격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공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랑 공급이 이제 미스매칭이 되는 점이 항상 이런 부분들이 국감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운영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평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획 단계에 있는 본부랑 그리고 건축하는 본부랑 그리고 주거복지본부까지 합쳐서 3개 본부가 5개 분과로 TF를 구성을 해서 중점관리 단지를 이제 문제를 만들고 수선이 급하게 필요한 곳은 수선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만약에 너무 작으면 세대 통합을 하는 것도 올해는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제도 보완도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러저러한 문제가 네. 있어서 요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국토부의 주택공급본부 실장급으로 해서 조직이 지금 네. 만들어졌고, 또 이번에 LH에서 서울의 주택공급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네. 그리고 또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네. 조직은 그대로인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조직도 좀 늘려야 될 형편이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실이 많은 이유와 또 연동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을 많이 하는 양이잖아요. 네. 양을 많이 해야 될 형편인데, 문제는 그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네. 그 양을 늘려서 공급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해가 되더라. 결국.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공실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좀 뻔한 것도 있잖아요. 네. 너무 작은 평수는 키워야 될 거고, 네.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입지도 있고 막 네.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 저희 아이들 클 때 그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그 크레파스 애들 크레파스를 새로 사가지고 등교하는데, 그 옛날 쓰던 거 쓰지 왜 새 거 사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괴리가 크구나.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우리 아이들하고 전쟁 겪으면서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한번 딸한테 해봤어요. 또 막 그 전에 쓰던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새로 등교하면서 다 새 거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눈에 그렇게 비쳤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집을 공급해야 되는 것. 이미 우리 사회는 양보다 질인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LH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LH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 썼던 주공 아파트.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싸고 그다음에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게 네.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좋은 입지에 어떤 뭐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잡혔을 때 공실률이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연동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까도 보고서에 이제 뭐 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어떤 그 양질 아파트를
네, 공급하겠다, 본격의 아파트. 좋은 곳에 네. 공급하겠다, 넓은 평수로 공급하겠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좀 판에 박힌 것도 있지만 요즘엔 저는 도시명 블록 주택 네.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건축위원장님 김진애 전 의원님이신가요? 성함이 맞는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예. 그분도 건축위원회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닭장 같은 집 있잖아요. 성냥강 같은 집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집도 없으니까 역세권이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어떠신가요? 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역세권에 공공임대든지 분양이든지 원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공실이 많은 게 이제 임대주택인데요. 그 역세권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를 저희가 공공임대를 많이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에 대해서는 좀 중형으로 늘리고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중개 1단지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설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대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네. 제가 공실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공실료 해결책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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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실료 해결하는 건 아까 그런 몇 가지 대책이면 되겠지만 네. 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네.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의 그 어떤 주거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 이런 것의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 이런 거죠. 그건 좋은 집을 공급하는 거다라는 네, 거고 네.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고 공실료는 한 단면인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간 아파트 살래, LH 아파트 살래 그러면 당신이 민간 아파트에서 진 집을 짓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그 땅은 무조건 국가가 소유해서 직접 짓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시공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죠? 그다음 민간에 맡기는 것도 주택을 매각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를 자꾸 늘리겠다. 네. 근데 임대 아파트가 임대를 늘리겠다 하니까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아시는 분들이 아니 임대 아파트만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LH에서는 좋은 아파트, 양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역세권에 짓겠다. 아, 역세권 하면 딱 떠오르죠. 좋은 집, 가고 싶은 집 중에 상징 아닙니까, 역세권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네. 그러죠. 근데 그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형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만들고 정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그 신규 뭐 신축 매입인데 그런 네.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H가 짓는 아파트는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좋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그 작년한 LH의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걸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잠깐만 그 신축 매입임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네. 그 신축 매입임대 그 조사 그건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거든요. 네. 그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합동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 그렇죠. 우리 부터부에 진행하는 건데. 예. 예. 4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축 매입 아까 양질 아파트 문제 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건 공급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늘리고 그렇죠. 역세권의 숫자 늘리는 것으로 급급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거 강조하는 거고 이제 신축 매입인데는 이제 그 어떤
신축 매입 임대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신축 매입 임대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전주가 네.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에요. 그때 국토위원이었거든요. 네. 국토위원인 상태에서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데 우리 전주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큰 상처가 남아있고 지금도 저는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재판 같은 게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신축 매입인데도 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김 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걸 알아봐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조사도 하고 그죠? 또 LH에서는 좀 구체적인 그런 것들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 문제는 그게 전부가 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LH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저한테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고가 매입의 의혹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23년도까지만 해도 실제 신축 매입 약정이 1년에 1만 호도 저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수도권에 이제 공급이 좀 분량이 딸리면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24년부터 뭐 4만 원씩 또 25년도는 거의 5만 원에 육박한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오면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 예정에 있고요. 또 이미 국토부하고 지난번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많은 이제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매입 가격 기준을 대해서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월 달에 다시 이제 재공고를 해서 신속하게 약정이나 착공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우리 아마 직원이 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실무진이 네, 네, 네. 저기